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G2T 직관 3교시. 네, 3교시죠. 무리함수 과제 풀이 다 끝났고 과제 이거 꼭 배우시고 네, 순열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열. 자, 일단은 경우의 수랑 순열은 중학교 때도 이미 했었던 부분이긴 하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특히나 좀 문제를 많이 좀 다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뤄보지 않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유형이다라는 게 나와야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특히나 더 많은 문제들을 다뤄봐서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는이나 아니면 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중학교 때는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문장을 보고 판단을 했었을 텐데 또는 이제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뭐뭐와 이거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표현들이 안 나와져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떨 때 곱의 법칙을 쓰고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는지는 구별을 지어주겠습니다. 사건이 종료가 되면 합의 법칙을 쓰는 거고요. 어떠한 사건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곱의 법칙.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부산이 집인 사람 있습니까? 부산? 아빠 고향이 부산이다. 부산. 그래요. 부산 사나이시군요, 아버지가. 네. 아하. 밥 먹나? 밥 먹었다. 그래 반말 하니까 그래.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여기는 수원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나요? 네요? 걸어가기 쉽긴 한데 되게 오래 걸려. 걸어가면 안 되네. 자전거 타고 가면 되나? 자전거?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도착하는 게 최종 목표다. 사건이 종료되는 게 부산이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한 가지 다 더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중간에 경유를 한다. 대전 가서 잠깐 성심당 들러서 튀김소보로 먹고 가자. 맛있겠다. 너무 멀지 않아요?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죠. 대전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이 세 가지다. 대전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또 두 가지다. 라고 한다면 3 더하기 2에서 5 나오면 됩니까? 돼요? 돼? 맞아?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얘는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부산이니까. 그죠? 네.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서울에 대전 가는 방법 3가지, 그다음에 대전에 부산 가는 방법 2가지, 6가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 너무 놀라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구배 법칙이랑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사건이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사건이 종료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면 된다. 이런 거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집합 개념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를 나눠줬잖아요. x의 범위를 만약에 3가지로 나눴다. 그러면 3가지로 나온 답을 교집합을 했어요? 합집합을 했어요? 합집합을 해줬죠.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사건이 다 종료가 됐으니까.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나눴어? 각각에 나온 답이야? 그러면 이 답들을 교집합을 한 게 아니라 합집합을 해줬다고. 더해줬다고. 사건이 각각에 대해서 종료가 된 거니까. 되시겠죠? 그렇죠? 사건이 종료가 되면 합의 법칙, 사건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거 구별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예제로 들어있는 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다 아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중복되는 거 없고 중복되는 거 없이 또는 이제 또 빠짐없이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겠죠. 중복되면 안 됩니다. 마치 집합처럼. 그죠? 그다음에 빠지는 거 없이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879번. 수빈이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죠? 7가지죠. 그쵸? 학교에서 공원까지 가는 게 종료가 되는 거죠, 사건이. 그쵸? 그게 5개, 2개 있으니까 2개를 더해주면 되죠, 2가지를. 그래서 7가지 나오면 됩니다. 880번. 지혜. A형 또는 O형인 경우의 수. 몇 명이죠? A형인 애들이 몇 명 있어요? 12명 있고 O형인 학생 몇 명 있어요? 10명 있죠?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현액형 4가지잖아요. A형이나 아니면 O형인 경우 몇 가지 나오냐 물어본 거니까 2개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네. 겹쳐지는 거 없잖아. A형이면서 O형인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2개 더하니까 12 플러스 10 해서 22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욱이 881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죠. 그 중에서 6의 배수거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공에 나오는 경우 5가지인가요? 6의 배수 3가지 있고 7의 배수 2가지 있으니까 이거 더해서 5가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수 82번 해볼까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 4의 배수 몇 가지 있죠? 1부터 20까지 4의 배수 몇 가지 있을까요? 구구단을 외자 4의 배수만 얘기해봐. 몇 개 있을까? 1부터 20까지 5가지 있죠? 5의 배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1부터 20까지? 4가지 있죠? 자, 근데 1부터 20까지니까 20은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죠. 내가 이걸 개수를 셀 때 중복해서 셌겠지. 그럼 하나는 빼줘야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 나오겠죠. 되시겠죠? 중복되는 것 없이 빠짐없이 세주시면 됩니다.
83번 재성이 몇 가지죠? 네, 56가지죠? 얘는 신문과 잡지를 각각 한 가지씩 택해서 구독하는 경우니까 신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고 잡지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선택하는 사건, 잡지를 선택하는 사건 각각이 종류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7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56가지. 천재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지는 겁니다. 그쵸? 한 번만 던져서는 사건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지. 그쵸? 첫 번째 던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던져야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소수에는 2, 3, 5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오면 되죠. 그쵸? 그래서 3. 두 번째는 짝수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 4, 6이니까 세 가지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9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하은이 85번 해볼까요? 20?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8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인 게 몇 가지 있죠? 5가지 있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8의 약수인 자연수 1이나 2나 4나 8이 되면 되죠? 그쵸? 4가지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4 해서 20 나오면 되겠죠? 종윤이 했나 안 했나? 안 했어요. 종윤이 86번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9개? 네? 아니에요. 좀 생각 좀 아니. A점 A에서 C로 가는 게 그거를 그냥 일단 두 가지 경우 있잖아. 네. 첫 번째로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A에서 B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있죠. 그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 몇 개? 한 가지. 그죠?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 7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개? 3가지. 3가지. 그래서 6가지. 이 두 개는 각각이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죠. 1번과 2번은.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더해준다. 7가지.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순열 들어가 볼까요? 네, 순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열은 옆에 작은 글씨 영어로 나오져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뭐 전 과목을 다 잘해요. 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에 있어서.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이 약자들이 많이 나오지. 다 영어의 앞글자 따는 것들이잖아. 그쵸? 단위도 그렇고 이 앞에 이니셜 딴 것들도 그 의미만 알면 얘가 대충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뭘 의미하는지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순열도 P자를 이용하는데 퍼뮤테이션 옆에 영어로 나와져 있죠. 순열이라는 거죠. 순열 퍼뮤테이션 앞글자 P를 따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NPR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NPR에서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고 R은 택하는 것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다뤄봤어요. 그쵸?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5개의 카드가 있다.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5장의 카드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죠? 5, 4, 3 그죠?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입니다. 맞아요? 이미 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다 계산해봤다는 거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한다면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5p3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팩토리얼을 먼저 알아둬야 되는데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느낌표처럼 사용을 합니다.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빵빵빵에서 1까지 n에서 1씩 계속 줄여가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p3이라는 것은 5 팩토리얼을 5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5 빼기 3이니까 2 팩토리얼이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1은 약분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을 없애버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 퍼뮤테이션은 내가 함수할 때 함수의 개수 그 얘기할 때 이미 먼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네. 했잖아요. 했죠? 그죠? 함수의 개수 셀 때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 함수에서 보면은 뭐 n 곱하기 n-1 곱하기 빵빵빵 해서 어디까지 뭐 n-r 플러스 1까지 뭐 곱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npr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게 또 써져 있군요.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거까지 계산하는 거. 계승은 좀 전에 팩토리얼 얘기해줬고요. 그다음에 순열의 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0팩토리얼은 1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0팩토리얼은 1로 계산이 된다. 왜 그러냐면 요거 공식대로 사용을 하려면 만약에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온다 라고 해본다면 5p5라고 해봅시다. 5p5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5개인데 5개를 다 뽑아갖고 와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죠. 자 그럼 이 공식에다 넣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5 빼기 5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얘는 분모가 지금 0 팩토리얼은 0이다라고 계산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정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0 팩토리얼은 1로 계산을 하자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np0도 1이다. np0가 1이는 건 뭐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그냥 하나의 가짓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p0도 1이다 라는 거. 이것도 아주 뭐 간단한 건데 이걸 눈여겨보지 않으면 1번 문제에서도 틀릴 수 있겠죠. 그쵸? 네. 0팩토리얼은 1이고 np0는 1이다. 아무것도 뽑지 않아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종이까지 했으니까 87번 볼까요? 4p2 도현이 4p 뭐 나올까요? 12 나오면 되겠죠? 4 곱하기 3 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3에서 12 호영이 888 1이죠? 네.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다. 현우 5p1 5죠. 수빈이 3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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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이씨 까비 6이죠. 3팩토리얼을 0팩토리얼로 나온 거니까 그죠? 0팩토리얼은 1이라고 했죠? 6 나오면 됩니다. 891번 너무 쉽잖아. 6이죠? 5, 4, 3, 2니까 120인가? 1이고 1팩토리얼은 그냥 1이고. 자, 그 다음에 895번 NP2가 56이다. 지혜 요거 N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자, 여기서 n하고 r은 자연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0도 될 수 있고 자연수도 될 수 있고. 개수니까 쪼갤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쵸? n과 r은 음이 아닌 정수, 의미죠. n과 r은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거. 여기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또 범위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요거 범위. 그 다음에 0과 n은 이제 자연수, 정수의 형태가 될 거니까 여기서 np가 56이라는 얘기는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56이 나왔다는 얘기죠. 2개를 곱해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np를 일단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np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눴죠? n-2 팩토리얼로 나눴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n 팩토리얼이라는 건 뭡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빵빵빵 해서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죠. 분자가. 그죠? 분모는 뭐겠어요? n-2 팩토리얼이니까 n-2부터 하나씩 줄겠죠. n-2 곱하기 n-3 곱하기 빵빵빵 해서 2 곱하기 1까지. 자, 그러면 어떤 게 다 없어져요? n-2부터 쭉 다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지. 똑같은 거 곱해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남는 게 뭐만 남는 거야? n 곱하기 n-1만 남는 거죠. 맞습니까? 자, n 곱하기 n-1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죠. 그죠? n 곱하기 n-1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어? n과 n-을 곱했어. 도현이. 네? 안경을 벗으니까 보이는 게 없지? 네? 이거는 조금은 사주면 뭐죠? 아, 그래? n 곱하기 n-1이 의미하는 게 뭐지? n 곱하기 n이요? n 곱하기 n-1이 의미하는 게 뭐야? n에서 n-1을 곱하는 거요. 그냥 말로 n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내림차수는 곱하기? n하고 n-1이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 두 개의 숫자가 1. 1만큼 차이가 나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의 형태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이항시켜서 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고 있으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가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연속된 정수의 형태, 연속된 정수의 형태니까 이거를 방정식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간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어떤 걸 더 바꿔주는 게 좋아? 숫자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 숫자가 56이니까 7, 8에 56이잖아. 숫자로 소인소분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방정식 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종민은 아마 방정식 풀고 있을 것 같아. 아니 저 왠지. 밑에 2개 해가지고 7, 8을 벌써 구했어요. 응? 벌써 구했어요. 아니 아니, 다른 거 막 네. 3차식, 4차식 나오는 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 3차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아이씨.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형태니까 7, 8 해주면 되겠죠? 그럼 n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8이어야 되겠죠? 8 곱하기 7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8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되시겠죠? 이해됩니까? 어떤 게 안 돼? 자, 이거 식 정리한 게 요거 나왔죠? 여기까지는 되니? 그러니까 n 곱하기 n-1까지는 됩니까? 그럼 n 곱하기 n-1 한 게 뭐가 나오면 된다고? 56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개를 해서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나오기는 합니다만 n은 이제 뽑아야 되는 개수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오면 돼. 그래서 n은 8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지만 2차식이니까
뭐 계산 과정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NP가 아니고 NP3이나 NP4 이렇게 되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숫자를 먼저 소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였어요. 숫자. 그럼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7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7 곱하기 8 하면 얘네들이 연속된 자연수인 거죠? 그러니까 n이 8이라는 거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7하고 8은 연속된 자연수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 정욱이 896번 뭐 나옵니까? 4 나오면 되죠?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NPN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겠죠? n 팩토리얼을 빵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가 24인데 얘가 n 팩토리얼은 왼쪽에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계산해야 될지 모르잖아. 이거 자체를. 그쵸? 그럼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우변에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잖아. 그쵸? 숫자 소인수분해 하면 뭐 나오겠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을 연속된 자연수 형태로 표현한다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n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것에서 n이 의미하는 것은 4가 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녕 윤수. 897번 R값 구하면 뭐 나오겠죠? 뭐 나오나요? 1 나오면 되죠? 그쵸? 9PR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9팩토리얼을 9-R의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얘가 9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이 분모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9팩토리얼 중에서 다 약분되고 남아서 9만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8팩토리얼까지 8, 7, 6, 5, 4, 3, 2, 1이 다 없어져야 9만 남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얘는 R이 1 나오면 되겠죠.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려고 해봐.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죠?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죠? 정수,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898번 재성이 R은 0 나오면 되겠죠? 네, 아무것도 안 뽑아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99번 찬재 3이요? 어떻게 했죠?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뭐라고? 뭐라고요? (360)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인가요? 네, 이거잖아요. 그럼 연속된 수의 형태로 표현하려면 뭐가 되겠죠, 얘는? 3, 4, 5입니까? 3, 4, 5, 6? 3, 4, 5, 6이면 R이 3이 되면 안 되는데? 연속된 자연수가 되려면 3, 4, 5, 6 하면 됩니까? 그러려면 R이 뭐여야 돼? 4여야겠죠? 그쵸? 3, 4, 5, 6 하면은 연속된 자연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R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6P 4여야겠죠? 그래서 R은 4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하은이 900번 3 336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79 79는 소인수분해 안 됩니까? 안 되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숫자 너무 큰 거 같은데? 876 나왔는데 876 하면 876이에요 쌤. 이게 왜 79가 돼? 79로 아니잖아. 소인수분해 하면. 그렇지 않나? 아, 네.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8로 나누는 거 7로 나누는 거 된다는데. 나도. 아니 나 그냥 자리값을 876. 7로 나눠주면 그냥 8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곱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876 하다 보면 7로 나누면 얼마니? 그러네. 18인가? 18이에요? 맞나? 그 7로 28인가? 8로 나누면 42인데 42가 7이랑 입곱하면 나오니까 7하고 8이니까 얼마니? 2의 3제곱 6이니까 2의 4제곱이랑 3인가? 네.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연속되는 자연수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6, 7, 8이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8P3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R은 3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901번 901번 현우 네모칸에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6이요. 6이죠. 902번도 네모칸 뭐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5요. 5 들어가면 되죠. 903번 24명? 4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4, 3, 2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24. 그 다음에 904번 호영이 호영이 90이죠? 네, 10 곱하기 9 하면 되죠. 반장 10명 중에서 1명 뽑으니까 그 다음에 반장 뽑았으니까 남은 9명 중에서 또 부반장 뽑아야 되니까 90. 그 다음에 도현이 720이요. 6명 학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죠? 네, 120에다가 6 곱하면 되니까 720까지. 그 다음에 도현이 저 또요? 왜 당황해? 아니요? 네. 왜 당황해? 6이요.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을 일렬로 세울 때 아버지를 맨 앞에 세우는 거니까 아버지를 먼저 앞에다가 먼저 세우면 되죠? 네, 그러면 나머지 세 자리가 비니까 3팩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나오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대표 문제를 또 하나씩 해볼까요? 과제가 여기까지요? 왜 그래? 아니야? 대표 문제는 목요일날 풀어주실까요? 아, 대표 그럼 문제 저희가 대표 문제를 풀어올게요 대신에. 대표 문제만. 뭔 소리야? 그렇게 헛소리 한다니까. 저 진짜 더하기 싫어요. 이거 쌤이 대표 문제를 풀으면 저희가 끝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대신에 그때가 또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고 나서 대표 문제 나가야지 다음 문제 때 더 잘할 수 있죠. 아유,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과제를 안 할까?
여기까지 하자고? 감독님이 너무 적극적이신데? 그냥 촬영을 그냥 끄시려고 그러네. 알겠어. 일단 진도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개표 문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과제 20분 정도, 15분 정도 할 시간 또 드릴 테니까 과제 마무리 좀 과제 미리미리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